네, 저희가 오전까지는 그 문자열을 다루는 함수들, 그 다음에 날짜들을 다루는 함수들, 이런 것들을 좀 그 저희가 살펴봤어요. 어, 뭐 문자열에서 문자열로 변환을 한다거나, 그 다음에 문자열을 대소문자로 변환한다거나, 그 다음에 문자열의 특정 문자를 다른 문자로 교체를 한다거나, 문자열을 자른다거나, 문자열의 길이를 알아낸다거나, 등등. 뭐 이런 문자열을 그 조작할 수 있는 문자열에 관련된 기능들을 가지고 있는 함수와, 그 다음에 날짜를 만들어 줄 수 있는 음, 어떤 특정 형식의 문자를 날짜로 바꿔줄 수 있는 그런 함수들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봤고요. 이번 시간에는 숫자들을 다루는 그런 함수들을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첫 번째는 이거는 널은 숫자는 아니지만 널을 다루는 함수. 널에 대한 값을 널이라고 하는 상태, 값이 없는 상태를 그 다루는 그런 함수를 알려드릴게요. MVL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요. MVL. 이 MVL이라고 하는 거는 음, 이게 뭐의 약자로 만들어진 거냐면 널 밸류를 줄여가지고 NVL이라고 함수 이름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널 밸류라는 뜻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널 밸류. 이 MVL은요, 아규먼트를 두 개를 받습니다. 첫 번째 아규먼트, 두 번째 아규먼트. 이렇게 함수한테 전달되는 값이 두 개가 있어요. 두 개가 있는데, 얘가 리턴해주는 값은 첫 번째 아규먼트인 바가 널이면, 그러니까 널이면, 어, 두 번째 아규먼트인 value를 리턴하게 되고요. 반환하고, 그렇지 않으면 바를 그대로 반환하게 됩니다. 네, 이게 무슨 얘기냐? 그냥 바로 함수를 만들어 보면서 여기 설명드린 게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셀렉트 하겠습니다. 셀렉트를 하는데, 우리 EMP 테이블 보시면 넣을 값들이 많은 그런 그 컬럼이 com이라고 하는 컬럼이 있어요. com이라고 하는 컬럼과, 그 다음에 MVL, 그 다음에 com, 그리고 마이너스 1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from EMP 테이블에서. 그리고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과 보시면 여기서 설명드린 내용이 뭔지 아실 거예요. 널이면 두 번째 아규먼트를 반환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 값 그대로 반환한다. 자, 볼게요. 첫 번째 행에는 컴이 값이 없었어요. 그죠? 값이 없었으니까 무엇을 리턴한다? 마이너스 1을 리턴해준다. 두 번째 행에는 300이라고 하는 값이 있었어요. 그럼 얘가 널이 아니죠. 널이 아닌 경우에는 얘를 그대로 리턴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그죠? 네. 널 밸류, MVL이라고 하는 함수는요, 요 첫 번째 값, 즉, 요 컬럼 이름이에요, 컬럼 이름. 컬럼에 있는 값들이 널인지 아닌지를 검사를 하는 거고요. 널인 경우에는 이 값을 디폴트 값으로 리턴해줘라 이거예요. 얘를 값이 없으면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값으로 리턴을 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원래 값을 그대로 반환을 해줘라. 이런 함수가 NVL이라고 하는 함수입니다. 요거랑 비슷한 함수가 있어요. MVL2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요. 이 MVL2라고 하는 함수는요, 두 개의 값을 줍니다. 아규먼트를 세 개를 전달을 해요. 세 개를. 어, 어떤 컬럼 이름, 첫 번째 값, 두 번째 값. 요렇게 세 개의 아규먼트를 전달하게 되는데, 자, 얘는요, 어, 바가, 바가
널이면, 아, 널이, 널이 아니면, 어, 널이 아니면 첫 번째 값을 계산해요. value 1을 반환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널이면 두 번째 값을 value 2를 반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첫 번째 값은 널이 아닐 때 반환할까? 그리고 두 번째 값은 널일 때 반환할 값인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똑같이 이라고 하는 컬럼을 가지고서 저희가 해보도록 할게요. select. 일단은 컴에 널인지 널이 아닌 값이 있는지를 먼저 봐야 되니까. nvl2. 컴의 값에 따라서 1, 0 이렇게 해볼게요. from emp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해볼까요? 자, 보겠습니다. 컴이라고 하는 컬럼에 값이 없었어요. 그죠? 값이 없으니까 함수의 결과는 뭐예요? 0이죠. 컴이라고 하는 값에 300이라고 하는 값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리턴 값은 뭐죠? 1이죠. 자, 왜 그러냐면 여기가 널이 아니면 2를, 얘가 널이면 0을 줘라 이런 뜻이에요. 이해되셨습니까? 음. 그래서 이거 순서가 되게 중요합니다. 여기가 널이 아니면 반환하는 값이고요. 여기가 널이면 반환하는 값이에요. 네, 만약에 이 순서가 헷갈리면, 써보면 되죠. 그죠? 기억 안 날 수도 있어요. 저도 헷갈려요. 쓸 때마다 헷갈려요. 그래서, 앞에 있는 값이 널일 때 반환하는 값이었는지, 뒤에 있는 값이 널이었을 때 반환하는 값이었는지 헷갈리면, 지금처럼 테스트 해보시면 돼요. 어, 널이면 0이니까 뒤쪽에 있는 값을 리턴하고요. 널이 아니면 앞에 있는 값을 리턴하고 있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0이라고 하는 값이 있죠. 요거. 0과 널은 다르다고 말씀드렸죠. 그죠? 널은 값 자체가 없는 거고요. 0은 0이라고 하는 숫자가 있는 거예요. 그죠? 어. 그래서 0이라고 하는 숫자가 있는 거기 때문에 값이 있는 경우에는 리턴 값이 뭐가 되는 거예요? 1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이게 널 밸류 2입니다. 널 밸류 2. 자, 이런 함수들을 말씀드린 이유가 있겠죠? 연습 문제 하나 드릴게요. MVL이나 혹은 NVL2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하시면 되는데, 자, 직원 테이블에서 직원의 이름과 급여와 수당과 연봉을 출력하는 SQL 문장을 만들어 보세요. 근데 연봉을 계산하실 때, 네, 연봉을 계산하는 공식은요, 연봉을 계산하는 공식은 그 한 달 급여 있죠. 이거 우리 월급으로 생각하기로 했잖아요. 월급이니까 월급 곱하기 12. 어, 1년은 12달이니까. 근데 만약에 연말에 보너스를 받는다. 특별수당을 받는 게 더 있다. 그러면 특별수당까지도 연봉에 합쳐줘야 되겠죠. 수당. 네. 이렇게 계산하는 걸로. 급여는 컬럼 이름이 셀입니다. 그리고 수당이라고 하는 컬럼은 컴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컴. 그래서 어떤 직원의 연봉을 급여 곱하기 12 더하기 수당이라고 하는 공식으로 계산해 주는 걸로 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출력해 보는 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하는 결과가 잘 나오는지, 그렇지 않은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곱하기를 하실 때 이게 곱하기 기호예요. 컬럼 이름 곱하기 12 그러면 이게 곱하기가 돼서 계산된 값이 나와요. 얘가 곱하기 기호입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select를 하면 되고요. 어떤 컬럼에 있는 값들을 from emp 테이블에서 select를 하시면 돼요. 자, 우리가 select 할 내용은 직원의 이름이니까 이 name을 select를 하시면 되고요. 급여는 cell, 수당은 com, 그 다음에 연봉을 마지막으로 출력하자라고 했죠. 연봉은 이렇게 계산하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계산 공식을 그대로 써주시면 돼요. 급여 곱하기 12 더하기 수당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자, 근데 이게 원하는 결과가 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엔터 한번 해볼게요. 컨트롤 엔터. 자, 스미스는 월급을 800을 받습니다. 근데 이 직원은 수당을 받지 않는 직원입니다. 연봉이 계산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자, 이거는 왜 그 연봉 부분에 여기가 왜 널이라고 나왔냐면 요 계산 공식 그대로 계산을 하려고 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 셀에는 얼마가 오냐면 800이라고 하는 숫자가 오는 거고요. 곱하기 12를 하는 거고요. 더하기 컴에 뭐가 올까요? 컴에 널이라고 하는 게 오는 거예요. 널. 여기까지는 계산이 돼요. 800 곱하기 12라고 하는 건 계산이 됩니다. 근데 널이라고 하는 거를 더할 때가 문제가 돼요. 널은 없는 거잖아요. 없는 거를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눌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널이라는 것과 사칙 연산을 하게 돼. 우리가 그 비교를 하는 것도 등호나 부등호로 비교를 하면 항상 false가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거 기억나시죠? 어떤 값을 널과 비교하고 어떤 값을 널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단순 비교를 하게 되면 전부 다 false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유는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false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사칙 연산도 무조건 안 되는 거예요. 널이라고 하는 거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라고 하는 그런 것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로 줄 수 있는 게 뭐밖에 없냐면 널밖에 없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널이 포함되어져 있는 컬럼이 있는데 그 컬럼의 값을 가지고서 사칙 연산을 수행하겠다라고 하실 때에는 굉장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이 코드는 그대로 놔둘게요. 이 코드는 그대로 놔두고, 여기서 주석으로만, 연봉이 널이 되는 경우가 있다. 요렇게 하게 되면, 연봉이 널이 되는 경우가 있다. 요렇게만 남겨두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수당이 없을 때에는 연봉은 그냥 셀러리 곱하기 12만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널이 아니면 셀러리 곱하기 12에다가 널이 아닌 값을 더하면 되겠죠. 그 얘기는 뭐냐면 널인 경우에는 수당을 얼마로 생각하면 될까요? 0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0을 더해주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잖아요. 자, 어떤 컬럼의 값이 널일 때 0으로 만들어 주겠다. 그게 뭐예요? 널 밸류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커미션을 더하는 게 아니라 다음과 같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select 이름, 급여, 커미션, 그리고 셀 곱하기 12 더하기 커미션을 그냥 더하지 말고 널 밸류 커미션 그리고 0 이렇게 그리고 from emp 네, 이렇게 하고 계산하시면 정상적으로 계산이 다 잘 되죠. 여기는 800 곱하기 12 그래서 9600인 거고요. 두 번째는 1600 곱하기 12 더하기 300까지가 된 거예요. 그래서 19500이 된 거. 네. 그래서 이렇게 하자. 커미션이 널인 거는 더하기 0을 하는 것으로 취급을 하자. 그래서 이렇게 널밸류라고 하는 함수를 이렇게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네, 되셨습니까? 그쵸?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렇게 컬럼 이름에 이렇게 계산식을 그대로 남겨두는 거는 별로 보기가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뭘 사용해 주시면 좋으냐면 달력, as, 연봉 뭐 이런 식으로 급여를 저기 엘리어스 별명을 써주시면 계산식은 어떻게 계산했는지 계산식은 감추고요. 그다음에 이게 연봉이구나라고 하는 거를 간단하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네, 되셨을까요? 됐습니까? 네. 자, 그럼 요걸 이용해서 하나만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봉이 지금 여기 이렇게 그 연봉이 계산이 되죠. 이렇게 연봉 계산된 거 보니까 누구는 9,600, 누구는 19,500, 뭐 누구는 35,000도 있네요. 그쵸? 네. 자, 연봉이 3만. 음, 뭐 달러인지 원인지는 모르겠지만 연봉이 3만 이상인 이상 이상인 직원들의 부서 번호도 한번 오랜만에 해볼게요. 부서 번호 그다음에 이름 이건 직원 이름이에요. 직원 이름 급여 수당 연봉을 출력하시는데 정렬은 연봉의 내림차순 할까요? 연봉 내림차순으로 연봉 내림차순 정렬해서 그러니까 누가 제일 연봉이 많은지 그 순서대로 쭉 정렬해서 보여주는 걸로. 단 모든 직원을 다 보여주는 게 아니고 3만 이상인 직원들만 3만 이상인 직원들만 그럼 select from where order by가 다 들어가겠죠?
잘 보세요. 자, 이거는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릴 게 있어서 한두 가지 커멘트를 할 게 있어서 드렸던 문제인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셀렉트. 일단 컬럼 이름 우리가 출력할 거는 나중에 좀 선택하고요. 무슨 테이블에서 할 거죠? EMP 테이블에서 할 거죠? EMP 테이블에서. 자, 어떤 컬럼들을 선택할 거냐면 우리가 출력하는 순서는 이런 순서로 출력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 테이블에 있는 컬럼 순서가 아니라 이런 순서로 우리가 출력을 하려고 하고 그래서 부서 번호를 먼저 이렇게 써주려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직원 이름, 그 다음에 샐러리, 급여,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샐러리가 급여죠. 예. 직원 이름, 급여, 그리고 수당.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연봉을 계산을 하는 거예요. 계산식이 좀 길어지니까 이거 밑에다 내릴게요. 샐러리 곱하기 12 더하기 커미션인데, 커미션인데, 사실은 샐러리도 널이 있을지 없을지 몰라요. 그래서 만약에 샐러리가 널이 있을 수 있으면 얘도 널 밸류를 써주시면 좋고요. 샐러리가 널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를 알 수 있으면 샐러리는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커미션에 대해서만 널 밸류, 커미션, 널이면 0으로 하겠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요, 제가 as 별명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별명을 주실 때 따옴표 안 써도 되죠. annual salary. 공백이 있으면 따옴표를 써줘야 돼요. 공백이 있으면 따옴표를 써줘야 되는데 공백 대신에 이렇게 언더스코어를 하시면 따옴표 안 써도 되겠죠. 네. 자,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그죠? 자, 따옴표를, 네, 요거는 위쪽이랑 다를 거 없죠. 별명만 다르게 준 거고 위쪽이랑 다를 게 없고요. 자, 여기에서 필요한 게 뭐냐면 조건에 맞는 것들을 찾을 거예요. 그죠? 조건에 맞는 거를 찾을 건데 연봉이 3만 이상인 직원들을 찾을 거예요. 자, 연봉이 3만 이상이다. 이게 연봉 계산식이죠. 우리는 이거를 별명을 줬죠. 맞아요? 별명을 웨어절에서 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한번 해볼게요. annual sal이라고 썼고요. annual sal이라고 썼고 이상이다니까 크거나 같다 3만 이렇게 했을 때 안 됩니다. 에러가 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가 없었을 때는 됐었잖아요. 그죠? 됐었는데 계산식 그리고 그 옆에 이렇게 별명을 준 것까지는 잘 됐고 출력이 잘 되는데 웨어절에서 얘를 사용하려고 하면 저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부적합한 식별자라고 되어 있어요. 식별자. 식별자라고 하는 거는요. 테이블 이름, 컬럼 이름과 같은 것들을 식별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는 키워드, 뭐 select, from, where 이런 것들. SQL 표준에서 정의된 키워드들, 컬럼 이름들, 그리고 테이블 이름들 이런 것들이 식별자인데 그 식별자가 부적합하다. 다시 얘기하면 알 수 없는 식별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annual sal이라고 하는 컬럼 이름을 찾을 수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주셔야 되냐면 웨어절에서 이 계산 공식을 그대로 반복해서 이렇게 써주셔야 돼요. 이렇게 하게 되면 원하는 결과들이 나오게 됩니다. 정렬을 안 했군요. 죄송합니다. 제가 문제는 정렬을. 제일 마지막에는 오더 바이. 만약에 이거를 그대로 쓰면 요거에 내림차순이니까 DSC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여기도 제가 이거는 그대로 써봤어요, 한번. 아까 웨어절에서 연봉 계산 공식이 아니라 별명을 쓰니까 안 됐었잖아요. 그래서
계산 공식을 그대로 가지고 왔고, 계산된 값이 얼마 이상이면 찾아라. 뭐 그런 내용이고요. 그래서 오더 바이에서도 계산 공식을 그대로 썼어요. 그래서 원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죠? 킹이 연봉 6만 제일 많았고요. 스캇 그 다음이 36,000, 포드 36,000, 존슨 35,700, 블레이크 34,200. 우연찮게도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컴이 널이었군요. 자, 이렇게 나왔어요. 됐습니까? 자, 여기에서요. 여기에서 제가 여기 만들어준 별명 있죠. 여기 만들어준 별명을 오더 바이에서 써볼게요. annual sale 하고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될까요? 안 될까요? 되죠? 그냥 별명이 셀렉트에서 만든 별명을 웨어 절에서는 쓰지 못하는데 오더 바이 절에서는 쓸 수가 있어요. 자,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셀렉트 구문이 데이터베이스에서 실행되는 순서는 문장을 작성할 때는 select from, where, order by. 그러니까 영어 문장의 어순, 동사, 목적어, 부사구 이런 그 영어 문장의 어순으로 SQL 문장을 작성을 해요. 근데 데이터베이스 안에서 이 문장이 해석이 될 때에는요. 해석이 될 때에는 우리말 어순하고 똑같아요. 아닌가? 제일 처음이 뭐냐 하면 제일 처음이 무슨 테이블에서예요. EMP 테이블에서 EMP 테이블에서 컬럼들을 먼저 선택하는 게 아니고요. 셀렉트는 컬럼을 선택하는 거예요. 컬럼들을 먼저 선택하는 게 아니라 where 조건절을 검사하는 게 두 번째입니다. 조건에 맞는 행들을 찾아요. 그러니까 그림으로 그려보자면 큰 테이블이 있었어요. EMP라고 하는 테이블이 있었어요. 여기에서 조건을 만족하는 행들만. 뭐 첫 번째 행이 조건을 만족한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만족하지 못하고 다섯 번째 행은 조건을 만족한다. 그리고 뭐 여섯 번째 행도 조건을 만족한다. 근데 그 밑에는 조건을 만족하지 못한다. 이런 식으로 조건을 만족하는 행들을 먼저 찾아요. 그게 2번. 그게 2번. 그러면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행들만 먼저 찾았겠죠? 그 다음에 얘네들을 셀렉트. 그러니까 뭐 부서 번호도 셀렉트하고 그 행에서만. 그 다음에 이름을 셀렉트하고 그 다음에 급여를 셀렉트하고 그리고 뭐 커미션을 셀렉트하고 그리고 얘를 계산하고 그러면서 계산된 값에다가 별명을 줍니다. 이때 별명이 생기는 거예요. 이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셀렉트가 3번. 그러면은 화면에 출력할 수 있는 내용들이 나오겠죠. 행이 3개가 선택이 됐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출력할 때 필요한 컬럼들이 선택이 됐고, 계산식이 나왔고, 그죠? 이때 그 별명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별명은 오더바이 4번, 얘가 네 번째예요. 오더바이에서 별명을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데이터베이스가 셀렉트 문장을 어떻게 해석해서 실행하는지 그 순서를 생각을 하시면 왜 별명은 웨어절에서는 사용할 수가 없는데 오더바이에서는 사용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오더바이는 항상 모든 결과값들을 딱 만들어준 다음에 그 정렬하는 순서들만, 출력하는 순서들만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오더바이는 가장 마지막에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select from where order by가 있으면 무슨 무슨 테이블에서 1번 조건을 만족하는 행들을 찾아서 2번 원하는 컬럼들을 선택하고 마지막으로 4번 정렬해서 출력한다. 이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만 얘기를 하자면 셀렉트 절에서 설정한 셀렉트에서 설정한 별명 엘리어스는 엘리어스는 from에서도 사용 못하고요. where에서도 사용 못해요. where 절에서 사용할 수 없고요. 하지만 하지만 어디서는 사용할 수 있다? 오더 바이 절에서는 사용할 수 있다. 결론만 얘기하자면 이렇습니다. 왜 그런지 이해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왜 그런지 이해하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되셨습니까? 되셨죠? 자, 그 다음에 그 별명에 대한 거 조금만 우리가 해볼게요. 자, 여기 별명 보세요. 제가 별명을 소문자로 썼죠. 근데 출력된 거 보세요. 어떻게 되어 있어요? 대문자로, 소문자가 아니라 대문자로 되어 있죠. 제가 분명히 엘리어스를 만들 때, 별명을 만들 때 소문자로만 썼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출력된 모습 보시면 여기 annual, cell이라고 하는 게 대문자로만 되어져 있죠? 그쵸? 맞아요? 이거는 오라클이 데이터베이스 테이블과 컬럼 이름을 관리하는 방식이 이렇기 때문에 그래요. 오라클은 내부적으로 테이블 이름과 컬럼 이름들을요, 대문자로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출력할 때 보시면 전부 다 대문자로만, 우리가 이렇게 소문자로 쓰더라도, 테이블 이름 소문자로 쓰더라도, 컬럼 이름들 소문자로 쓰더라도 대문자로 보여줍니다. 자, 그런데 여기를 제가 따옴표로 이렇게 묶어버렸어요. 어떻게 되나 볼까요? 여기 또 부적합한 식별자라고 나오죠. 자, 이거 뭐 때문이냐면 오더 바이에 있는 애뉴얼 셀 때문에 그래요. 자, 이거 무슨 얘기냐면 자, 여기를 이렇게 그다음에 이렇게 해볼게요. 이젠 되죠. 신기하죠? 자, 지금 출력된 모습을 볼게요. 출력된 모습을 보시면은요, 여기 다른 컬럼 이름들 dptno, ename, cell, com이라고 하는 것들은 전부 다 대문자로. 그러니까 원래 컬럼 이름도 그대로잖아요. 여기 대문자로 들어가 있죠. 대문자로. 맞습니까? 맞아요. 음. 근데 제가 별명을 소문자로 쓰면서 따옴표로 묶어버렸단 말이에요. 자, 이 큰 따옴표의 의미가, 별명을 만들 때 큰 따옴표의 의미가 큰 따옴표 안에 있는 문자를 그냥 그대로, 대소문자 그대로 컬럼 이름으로 써라라는 그런 의미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세요? 기억나세요? 네. 자, 여기 출력된 거 보시면 이번에는 여기가 어떻게 됐어요? 소문자로만 표시가 돼요. 그러니까 오라클이 내부적으로 관리하는 대문자 형식의 그런 그 컬럼 이름이 아니라 우리가 지정한 이름 그대로 사용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이해되셨죠? 음. 어, 그래서 오더 바이에서도 만약에 얘를 쓰지 않는다. 따옴표를 쓰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얘는 컬럼 이름이나 별명과 같은 식별자인데 오라클은 내부적으로는 무조건 대문자로 생각을 하겠죠.
실제로 만들어진 컬럼 이름은 소문자인데 식별자는 대문자로 생각을 해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따옴표가 있고 없고가 이렇게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문이라고 하는 게 대문자, 소문자라고 하는 게 참 사람을 귀찮게 만들어요. 사람을 참 귀찮게 만듭니다. 그래서 저는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냐면 별명 만들 때 그 별명을 만들 때 그 대문자만 써요. 이렇게. 따옴표를 쓰든 안 쓰든 뭐 annual salary 이런 식으로 대문자로 만들고요. 따옴표를 쓰든 안 쓰든. 그 다음에 오더바이에서도 대문자로만 annual salary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러면은 요거 헷갈릴 일이 없으니까. 따옴표를 쓰지 않든 요거 그대로. 그리고 별명 만들 때 소문자 쓰지 않고 대문자로만. 그냥 이거는 그냥 제 개인적인 취향이 그런 거예요. 헷갈리니까. 헷갈리니까. 그러니까 오라클이 이렇게 컬럼 이름들을 전부 다 대문자로만 보여주고 있으니까 내가 만드는 별명도 대문자로만 만들어 버리고 그리고 오더바이에서 쓸 때에도 그냥 대문자로만 써버리고 그러면 뭐 헷갈릴 일이 없을 것 같아서 그냥 제가 그냥 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네, 되셨을까요? 음. 공백이 있으면 반드시 따옴표로 묶으셔야 돼요.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서 annual salary 이런 식으로 annual salary 이렇게 만드는데 중간에 공백을 줬어요. 오더바이에서는 별명 쓸 수 있다 그랬죠. 별명 쓸 수 있는데 그러면 따옴표를 포함해서 그대로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나옵니다. 되셨을까요? 되셨죠? 음. 네, 혹시 질문 있으세요? 질문 있으십니까? 자, 거의 비슷한 문제기는 한데요. 거의 비슷한 문제기는 한데, 이런 사람들 한번 찾아볼까요? 연봉이, 연봉이, 음, 만, 만 이상, 그리고 3만 이하인 직원들의 이름, 어, 이름, 그냥 연봉만 할까요? 이름과 연봉, 음, 내림차순으로 출력해 볼까요? 여기서는 4번도 한번 해볼게요. 4번 이름 연봉. 이렇게. 얼마 이상, 얼마 이하 그러면 크거나 같고 and 작거나 같다. 이렇게 조건식을 만드실 수도 있으시고요. 또 한 가지 방법은 between A and B를 이용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네, 이렇게 작성을 하시면 되겠죠. 음. 자, 이것도요, 오라클에서 데이터베이스에서 이 select 문장을 어떻게 해석하면서 실행하는지 그 순서를 생각을 하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첫 번째, EMP 테이블 찾고, 그죠? 데이터베이스 안에 있는 EMP 테이블에서 각각의 컬럼에 있는 값들을 가지고서 이거를 계산을 하고요. 그 값이 이런 조건들을 만족하는 행들을 찾아서 웨어절의 역할은 전체 테이블에서 조건을 만족하는 행들을 찾는다라고 하는 거죠. 어, 여기는 테이블에서 조건을 만족하는 행들을 찾고 그 다음에 뭐라는 거다? 세 번째 원하는 컬럼들을 select, 선택하는 거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원하는 컬럼이나 계산식의 값들이 select, 선택이 될 때 그때 이 별명이 만들어집니다. 그런 다음에 출력할 때 순서들만 조정을 하는 거죠. 제일 마지막으로 네 번째 오더 바이 순서를 조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만들어진 별명을 오더 바이에서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근데 웨어절에서는 이 별명을 사용할 수가 없는 겁니다. 네,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돼요. 조건식 부분만 이렇게 잘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만보다 크거나 같고 그리고 3만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만드시면 되고요. between A and B로 만드시는 게 훨씬 더 간단할 거예요.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를 사용하시려면 계산식을 또 한 번 쓰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쓰셔야 돼요. 크거나 같다, 만, and 똑같은 계산식 한 번 더 쓰고 작거나 같다, 3만 이렇게 쓰셔야 돼요. between A and B를 안 쓰실 때에는 계산식 써주고 만보다 크거나 같다. 그리고 또 똑같은 계산식을 또 써주고 3만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써주셔야 돼요. 귀찮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between A and B를 쓰시는 게 between 만 and 3만 이렇게 써주시는 게 그 훨씬 간단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하실 수 있으시겠죠? 네. 그러니까 between A and B도 마찬가지예요. 컬럼 이름이나 계산식, 그 다음 between 첫 번째 값 and 두 번째 값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네, 질문 없으세요? 네, 그럼 잠깐 쉬었다 할까요? 네, 잠깐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